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홍성표입니다. 오늘은 항공우주전의 세계 세 번째 스토리, 영국 전투 배틀 오브 브리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전투는 유럽을 섞어내고 프랑스까지 점령했던 독일군이 마지막 격전지로 영국을 점령하고자 침공을 시도했던 전쟁입니다. 영국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독일 공군에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인지 화친을 해야 할 것인지, 왜냐하면 히틀러가 영국에 화친 조약 체결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영국은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독일에 굴복할 것이냐를 놓고 의회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 수상의 팽팽했던 의회의 의견들을 굴복은 없다라고 전쟁으로 이끌고 수행했던 그러한 전투가 영국 전투입니다. 영국 전투는 독일 공군과 영국 공군 사이에 도보 해역과 영국 상공에서 벌어졌던 치열했던 공중 전투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영국 전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940년 던커크에서의 철수를 어렵게 완료하고 영국은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그 사이에 프랑스를 완전히 6월 16일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복 완료하고 도보 해협을 바라보면서 이제 영국만 점령을 하면 유럽은 끝난다라는 그러한 막바지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게 화친을 제의를 했지만 영국이 의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으로 화친은 없다, 독일의 나치에 굴복할 수는 없다라는 결사각오로 전쟁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독일 공군들이 침공해 오는 것을 영국 공군들이 출격해서 격퇴시키고 한 그러한 치열했던 전쟁이죠. 영국 전투는 윈스턴 처칠의 그러한 그 결사항전 의지, 또 휴 도딩 영국 공군 원수의 그러한 결연한 의지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독일은 프랑스까지 석권한 다음에 유럽에 있는 모든 전력들을 규합해서 영국을 몰아붙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영국은 단독으로 대응해서 독일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상당히 부담이 많았던 그런 전쟁입니다. 개관을 해보면 연합군 측에는 영국 공군과 캐나다 그리고 폴란드 공군이 연합으로 전력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90%는 다 영국 공군이죠. 그리고 폴란드에서 피나논 전투 조종사들이 한 개 대대를 이끌었고 캐나다도 한 개 대대를 연합했습니다. 반면에 독일과 이태리는 유럽 전체를 상대로 정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력이고, 항공기 수를 보면은 영국은 1960대, 그 다음에 독일은 2550대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국 전투가 끝난 후에 사상자를 비교해 보면 영국은 1542명 사망에 422명 부상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2585명 사망에 73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항공기도 영국은 1744대가 손상이 된 반면 독일은 1977대가 파괴가 됐고 노획된 것이 735대, 그래서 약 2600대 정도가 손상이 된 것이죠. 그것은 약 60% 정도 더 독일이 피해를 많이 본 결과입니다. 민간 사상자들도 많이 났는데 사망 2만 3천 명, 부상 3만 2천 명입니다. 그것은 독일 공군이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동남부 일대에 대한 공습을 지속해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초래된 민간 사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전투는 그 시기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940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던커크
철수 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이미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석권을 하고 프랑스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던커크에 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전력들을 던커크 항구로 집결을 시켜서 그것을 영국 본토로 철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공군의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거의 무방비 상태의 던커크 항에서의 철수작전, 그것도 5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대규모 전력입니다. 철수시키려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전함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민들은 어부들까지 전부 총력전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던커크 항으로 몰려들어서 던커크에 있는 영국군 장병들을 본토로 실어나르는 눈물겨운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를 6월 16일에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제 도보 해협에서 영국을 바라보며 영국을 점령할 국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럽이 다 점령된 상황에서 영국만 남은 것이죠. 독일은 점령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쪽 지역의 군수 전쟁 물자들을 총동원해서 영국과 일전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병행해서 화친 조약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친 조약에 합의를 하면 침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연막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 의회는 경론을 벌이고 주전론과 화친론으로 나눠져서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윈스턴 처칠이 나치에게 굴복할 수 없다, 결사항전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전쟁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윈스턴 처칠은 The Battle of France is over, but Battle of Britain is beginning. 이렇게, 그래서 영국 전투가 Battle of Britain이라는 용어로 명명되게 됐던 겁니다. 히틀러는 7월 16일에 영국 침공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항구와 선박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영국의 조종사들은 총 2,94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국 공군 지도부는 원수 에어 마셜 휴 더딩, 그다음에 서 크리스토퍼 퀸튼 브란드, 서 키스 파크, 그리고 트래포드 레이 말로리 장군 등이 지휘를 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헤르만 괴링, 휴고 스펄, 아돌프 갈란트가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의 지휘부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영국의 동남부 해안을 목표로 해서 독일 공군들이 출격하고 공습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도보 해협에서 차단, 격퇴시키는 임무를 영국 공군들이 수행한 것이죠. 그 전투는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영국 공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란드에서 망명해온 303 비행대대원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연합해온 전력,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개국 연합 항공력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래 사진은 도심 폭격 전술로 전환했다고 설명하는 괴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8월 13일에 이글 어택 명령을 내렸고 항공기 제작소, 남부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을 폭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영국 공군은 4개 권력으로 공군력을 편성을 해서 항공기 약 600대를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특이할 사항으로 영국 공군은 세계 최초로 당시에 레이더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체인 홈이라는 이름으로 레이더망을 구성을 해서 도보 해협을 건너오는 독일군 공군기들을 모니터하고 감시해서
그것들을 요격하도록 전투기들에게 인폼을 주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공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망이죠. 독일 공군 폭격기 1300대, 전투기 1200대를 동원해서 영국 전투를 몰아붙였습니다. 영국은 영국의 그 주력기들은 허커, 허리케인, 또 슈퍼마린, 스핏파이어 이런 항공기들이 주력기였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하인켈 H111, 그 다음에 융커스 주88, 주87 스투트가, 그 다음에 메사슈미츠 BF109 유명한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우수했던 전투기죠. 그러한 전투기들을 주력기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영국은 2,000대의 허리케인 앤드 스핏파이어 항공기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에 2,000대면은 한 달에 500대씩 생산해내는 거죠. 한 달에 500대씩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철주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들러붙어서 생산해내야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당시 영국의 항공기 산업 실태로 보아서 정말 눈물겹도록 올인해서 생산해낸 항공기들이죠. 영국 전투는 그래서 영국 조종사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국 국민들, 심지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들러붙어서 전쟁을 수행했던 겁니다. 여성들도 공장에서 밤새워서 비행 물자들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독일 공군들의 공습을 물리쳤던 겁니다. 영국 전투에서 전체 조종사 수는 2,9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13개 국가에서 자원해온 그 공군 요원들이 합력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그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독일군을 격퇴시키는데 큰 저항과 저력이 된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8월 6일에 영국 공군기 260여 대, 독일은 600여 대가 피격이 됐습니다. 전투에서 손상된 것이죠.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그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극소수의 영국 공군들로 인해서 영국 전투가 승리를 하게 됐고 그 승리 덕택에 우리는 독일군을 무찌르고 나라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다. 나치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조종사들을 격려하는 연설문인데 이렇습니다. Never in the field of human conflict was so much owed by many to so few.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영국 전역에 울려 퍼지는 윈스턴 처칠의 연설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5년간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귀에 익게 들었던 명연설 장면이죠. 9월 7일부터 런던 57차례나 폭격을 했고 코벤트리, 리버풀도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스트 앙글리아, 노르위치 같은 그 주변 도심까지 폭격을 받았습니다. 영국도 베를린과 독일의 주요 방산, 군수시설, 군수기지 이런 것들을 폭격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영국 공군 지휘부는 전선에 나와 있는 전투 수단들 파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속 군수 지원, 전쟁 지속 능력을 지원하는 그러한 군수공장, 방산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항공기 손실이 영국은 1547대, 독일은 1887대, 항공 승무원 사망은 영국이 사망 544, 부상 422명, 독일은 포로 967, 실종 638, 전체적으로 사망은 269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더 어떻게 영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에 히틀러는 그러면 동부 전선으로 집중해라 라고 해서
영국 전투를 스톱하고 동부전선으로 전력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러시아도 막강한 항공력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고, 독일은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양개 전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퇴하고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영국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독일의 그 물밀듯 밀려오는 기세를 격퇴시킨 그러한 전투였거든요. 이 영국 전투에 얽힌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더글라스 바더라는 조종사는 하루에 2번 격추됐습니다. 도보 해협에서 구조되자마자 다른 항공기를 다시 타고 3번째까지 출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더글라스 바더는 양쪽 무릎 이하의 다리가 부러져서 사용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막대기를 대고 묶은 다음에 출격을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더글라스 바더는 제2차 세계대전에 가장 유명했던 전쟁 영웅이고,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에 여왕과 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그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상 배틀 오브 브리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